드발의 침팬지 폴리틱스에 따르면 윤석열의 행태는 침팬지 수준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행태이고, 토마셀로의 도덕 진화론에 따르면 윤석열의 행태는 침팬지 수준의 행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일전에 윤석열의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행태를 침팬지 폴리틱스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 조회수가 무려 483만 회에 달하는데요. 팟빵 매불쇼 최고 인기 영상으로 등극했습니다. 얼마나 윤석열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으면 인간의 폴리틱스가 아니라 침팬지 폴리틱스로 해석하고자 했을까 하는 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의 행태를 침팬지 폴리틱스로 해석하고자 한 유시민 작가의 시도가 윤석열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의 기괴한 행태는 침팬지 폴리틱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드발이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에서 내세웠던 주장은 인간의 폴리틱스와 침팬지의 폴리틱스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침팬지 폴리틱스에 따르면 침팬지들도 인간처럼 권력을 얻기 위해 배신하고 암투를 벌이면서도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동맹을 맺어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는 것이죠. 인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선입견과 달리 침팬지들은 본능에 따라서만 집단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침팬지들도 나름의 권력 메커니즘과 도덕적 규율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 드발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제대로 야당과 협력한 적이 있나요? 취임한 지 만 2년이 다 되었는데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9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그때마다 윤석열은 번번이 범죄 피의자와 대화할 수 없다 하면서 대화를 원천 거부했습니다. 이채양명주라고 하죠. 숱한 정치적 의혹으로 인해서 정권의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대화와 협력을 거부하는 이런 행태는 침팬지 폴리틱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최소한 침팬지 폴리틱스 수준이라도 된다면 진작에 이재명을 만나서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는 식의 정치적 타협을 해야 했습니다. 과도한 수사로 이재명을 구석으로 몰아넣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재명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걸 건수 삼아서 손에 쥐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활용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정치적 고려 따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이재명에 대한 누명이 벗겨지고 이재명은 오히려 사법적으로 점점 더 자유로워지게 됐습니다. 침팬지 폴리틱스 논리로도 윤석열의 행태는 해석 불가한 수준인 것이죠. 그렇다면 윤석열의 기괴한 행태는 뭘로 설명해야 할까요? 윤석열의 행태는 드발의 침팬지 폴리틱스가 아니라 마이클 토마셀로의 도덕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토마셀로도 드발과 마찬가지로 침팬지를 연구한 저명한 동물 행동학자인데요. 침팬지에 대한 설명은 드발과 매우 다릅니다. 토마셀로는 침팬지들의 행태가 인간의 상호 협력적인 행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비로소 윤석열의 행태는 침팬지 수준의 행태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요컨대 드발의 침팬지 폴리틱스에 따르면 윤석열의 행태는 침팬지 수준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행태이고, 토마셀로의 도덕 진화론에 따르면 윤석열의 행태는 침팬지 수준의 행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셀로에 따르면 침팬지는 아주 간단한 협력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두 마리가 힘을 합해 통나무를 나르는 간단한 일도 못합니다. 침팬지와 비슷한 지능을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이런 점이 확인됩니다. 어린아이들과 침팬지 모두 개인적 과제는 68% 정도 해결합니다. 그런데 협동 문제에 닥쳤을 때 어린아이들은 쉽게 협력해서 과제를 해결하지만 침팬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뭇가지를 아래로 당기면 나뭇가지에 매달린 과일을 다른 침팬지들이 먹을 수 있게 되지만 침팬지들은 이런 기초적인 협력도 하지 못합니다. 집단끼리 싸움을 벌이면서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개인적 차원의 싸움이 모여서 그렇게 보인 것일 뿐입니다. 침팬지들은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을 인간과 달리 다른 침팬지들과 거의 나누지도 않습니다. 힘을 합해 사냥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개인적 차원의 사냥일 뿐입니다. 이처럼 토마셀로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성은 침팬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은 힘을 합해 사냥하고 채집하며 전쟁을 벌이고 침략에 맞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타적 본성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응징하는 가치체계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침팬지들에게는 이런 도덕체계가 없습니다. 토마셀로의 도덕진화론에 따르면 윤석열의 행태는 침팬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윤석열은 자기 부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가해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토마셀로의 설명에 따르면 침팬지 수준의 행태이며 프랑스 드발의 침팬지 폴리틱스에 따르면 설명 불가한 수준의 행태입니다. 침팬지 폴리틱스에 따르면 침팬지들은 자기 가족이나 부하가 잘못을 저지르면 가차없이 제지하거나 처벌합니다. 3살가량 된 어린 수컷 침팬지 바우터가 어른 암컷 암버에게 대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암버를 위협했죠. 그러자 바우터의 엄마인 테펠이 재빨리 바우터의 입을 손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덕분에 바우터가 조용해지고 싸움이 종료됐죠. 이에 대해 드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바우터가 암버에게 대드는 행위를 계속했으면 아마도 어른 수컷이
어렴풋이 이 싸움을 강제로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 바우터가 수컷 어른 침팬지한테 혼나는 걸 막기 위해서 바우터의 엄마인 테펠이 미리 나서서 아들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죠. 자기 아들과 싸우는 암버에 대해 입틀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들의 입틀막을 하는 것이 침팬지 폴리틱스입니다. 허나 윤석열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틀막을 하고 있죠. 윤석열이 침팬지 폴리틱스 수준이라도 된다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특검을 시도하기 전에 미리 손을 썼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엄히 문책해서 이태원 특검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축제를 즐기던 아무 잘못 없는 젊은이 159명이 숨졌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뻔뻔하게 버티는 건 침팬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입니다. 최상병 사건은 침팬지 폴리틱스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자기가 아끼는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수사한 박정훈 대령을 처벌하고자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행태도 침팬지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행태입니다. 내일 영수회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무런 계획이나 의도 없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것 역시 도무지 합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의제를 미리 설정하고 대략의 합의는 실무진 수준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영수회담에서 악수하고 포옹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에게는 이런 전략이나 전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갤럽 지지율 23% 결과 보고 놀란 마음에 보좌진이랑 별다른 상의도 없이 덜컥 영수회담 내지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안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민 지원금 25만원, 2차 양명주 어느 하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민의가 확인된 이상 밀어붙이면 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는 회담으로 보입니다. 이제 탄핵은 시간의 문제로 보입니다. 최상병 사건 하나만으로도 탄핵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버틴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역풍운운하면서 이재명 발목 잡아온 민주당 수박 세력도 총선으로 박멸되었습니다. 윤석열의 행태는 드발의 침팬지 폴리틱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토마스 셀러의 도덕 진화론에 따르면 그의 행태는 인간의 행태에 도달하지 못한 침팬지 수준의 행태입니다. 어떤 해석에 따르든 윤석열은 더 이상 우리나라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